자, 그 다음 나번에 이온과 관련 개념. 자, 얘는 시험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동안에 봐보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봐봅니다. 자, 이온과 유사한 개념이야. 얘는 이온하고 지금 유사 개념들인데요. 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제가 지금 엄청 있잖아. 난간, 꼭대기 있잖아. 난간에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보고 뭐라고 표현해? 아, 쟤? 이태 그러잖아요. 위험한 상태잖아. 내가 지금 난간에 서 있어. 쟤 이태 그러잖아. 그죠? 그럼 이태 하다가 뭐 한 거야? 내가 떨어져 버리지. 추락사고 발생했어. 그죠? 추락사고 발생했단 말이야. 즉 사고가 일어났어. 그럼 제가 차로가 떨어졌어. 그러면 저는 어떤 거예요? 골절을 당해서 결론은 뭐예요? 자, 내가 일도 못하고 또 병원에 있어야 되고 제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게 뭐가 한 거예요? 저는 뭐가 있잖아요? 손해가 발생한 거지. 손해가 발생한 거죠. 자, 이 3단계. 그럼 뒷면에 우리 동그라미 가보세요. 뒷면에. 자, 이 이태는 우리가 여러분 도덕적 해이 아까 우리 배웠잖아.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뭐를 해저드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해저드. 얘는 해저드야, 해저드. 그리고 방금 제가 무슨 사고 난 거예요? 추락사고 났어요. 그러면 제가 경제적으로 지금 손실이 발생해서 지금 병원에 있고 지금 다리가 굽떨어졌고 손실이 발생했어. 그럼 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제가 뭐에 끼면 그런 거예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지. 그죠? 사고가 발생했어. 얘는 바로 폐일이야, 폐일.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경제적으로 손실 보고 이런 것은 뭐예요? 이 사고 있잖아. 얘는 결론은 이 떨어진 제가 지금 병원에 있는 뭐예요? 원인인 거지, 원인. 제가 추락은 뭐예요? 제가 왜 추락한 거예요? 왜 제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추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추락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론 뭐가 되는 거예요? 손이. 자, 여기서 이태라는 것은 줄임이야. 위험한 상태야, 위험한 상태. 위험한 상태의 줄임이 위험이야. 이태야, 이태. 제가 아까 난간에 있었잖아. 이태 했잖아. 자,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날 때 겨울철에 빙판길. 빙판길은 위험해야 안 해요? 위험하지. 그 빙판길이 결론은 뭐에 해당돼, 여기에서? 이태잖아. 위험한 상태잖아. 그럼 그 빙판길 때문에 사고가 났어. 그럼 교통사고 난 것은 그러면 여기서 뭐에 해당돼? 손의 원인이야. 이 손이라는 것은 줄임이야. 손의 원인이에요. 손의 원인. 그럼 내가 교통사고 나서 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 그럼 제가 경제적 손실을 굉장히 입은 거죠. 제가 경제적 손해가 입었어, 나한테. 즉, 손해는 결론 뭐예요? 로스지. 그죠? 내가 손해가 발생된 것은 뭐예요? 교통? 사고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즉, 사고단 말이에요, 사고. 즉, 사고는 결론은 손의 원인이야. 손이에요, 손이. 이 손이라. 이게 연결이야, 연결에는. 자, 방금 그거 연상하시면 돼. 자, 겨울철이에요. 지금 빙판길이에요. 이태하지, 위험하지. 근데 그 빙판길을 운전하고 갑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즉, 사고 받았어요. 근데 결국 내가 다쳤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인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동차도 피해 입었습니다. 물적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가 뭐예요? 나한테 지금 손실이지. 로스지, 로스. 그럼 이 로스의 원인은 결론은 뭐예요? 사고지, 사고. 제가 손실이 발생된 이유가 뭐야? 사고야.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 그럼 사고를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 손해. 손의 원인이야. 손의 원인. 손해가 난 원인이야. 사고가 난 손의 원인.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럼 뭐예요? 지금 현재 빙판 상태. 내가 난간에 서 있어. 이때 해. 그때는 뭐야? 아직 사고 발생 전이잖아. 여기는 사고 발생 전이야.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사고, 지금 현재 병원에 있으니까 제가 여기는 사고 발생했죠. 그잖아요? 자, 이거. 일단 이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 이게 머리 이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만 그냥 그림을 그려. 아, 난간에 있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구나. 그걸 갖다 우리는 해저드라고 그래. 뭐 해저드. 그걸 뭐라고 한다? 이태라고 그래. 이태. 위험한 상태. 이태. 줄여서 이태. 그리고 내가 떨어졌어요? 사고 났지. 추락사고. 걔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페릴. 손해라고 그래. 손해. 손인이라고 그래. 페릴 손이라고 그래. 떨어졌어. 얘는 사고. 이 사고는 이제 굉장히 많죠. 뭐 화재, 태풍, 홍수, 해일. 또 뭐해? 이거 코로나도 지금 사고지. 코로나도. 응?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있잖아. 졸음운전 하다가 차 박았어. 자, 봐봐. 또 이것도 있잖아. 자, 졸음운전을 하다가 내가 차를
박았어. 사고 냈어. 자, 그 영상 해봐. 졸음 운전은 여기에서 뭐에 해당돼요? 이태지. 좀 위험한 상태였잖아. 그래서 자, 졸음 운전 남의 차를 박았어. 사고 냈어. 그 교통사고죠? 걔는 뭐예요? 사고, 손인이야. 자, 그러면 또 차 사고 났으니까 물적 피해 일어났죠? 인적 피해 일어났죠. 그럼 걔는 뭐가 돼? 손해 일어났잖아, 그만큼. 그래서 이 손해 원인에는, 이 사고에는 굉장한 사고가 많이 있죠. 이 사고에는. 방금처럼 교통사고, 화재, 홍수, 해일,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근데 이 이태 있잖아요. 이태. 이 이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이태의 종류에. 방금처럼 우리가 부주의해서, 그죠? 부주의해서. 방금처럼 졸음운전 했다든가 또는 우리가 회사에서 있잖아요. 과실로 인해서. 그런 원인도 있을 거고. 부주의. 그 다음 여러분들 방금 우리 화재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 계획적으로 남의 집에다 불질러 버려요. 이런 방아. 이건 완전 어때요? 내 마음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제가 했잖아. 도덕적 해이. 그 도덕적 해이는 바로 뭐예요? 모럴 해저드. 도덕적. 바로 이 방아 같은 거. 즉 사기. 계획적으로 있잖아. 생명보험을 많이 넣어가지고 나 계획적으로 나중에 뭔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결론 뭐예요? 다 모럴 해저드지. 내 마음이 이태한 거야 지금. 막 사고 내려고 그래. 이런 것. 그리고 방금처럼 자 우리가 집을 지어도 있잖아요. 콘크리트 집하고 목조 집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훨씬 더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게 누구예요? 목조 건물. 이런 목조 건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태한 거죠. 화재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지. 즉 이런 상태를 갖다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면 위험한 상태, 즉 해저드라고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고가 나버려. 방금처럼 화재 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났어,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는 페릴, 손해, 즉 이렇게 손실이 일어난 원인이다 이 말이야. 왜 손실이 일어났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갖다가 얘는 손인이라고 표현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손해가 나버린 것 같다 우리는 로스라고. 그래서 사고 발생 전, 사고 발생 일, 사고 발생 후 해서 우리는 위험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이태, 사고, 손해.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는 분류를 합니다. 교재 한번 봐볼게요. 자, 15페이지 가보시면 나번에 이용과 관련 개념에서 얘는 시험에 자주 나왔더라고요.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용과 관련이 깊으나 혼동하지 말아야 할 용어가 있다. 즉 손인과 이태는 손인 봐보시면 페릴이잖아요. 그리고 이태라는 것은 해저드. 즉 페릴과 해저드는 사전에서는 위험 또는 모험으로 해석하여 리스크와 혼동하기 쉬우나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로 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 첫 번째 손인, 즉 페릴입니다. 사고. 자, 페릴은 손의 원인, 즉 손의 원인이야. 얘는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즉 손해가 나한테 손실이 일어나게 된 원인,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 사고를 의미하는 거야. 손인은. 그래서 손인, 즉 손의 원인으로서, 자 손의 원인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써야 돼? 소원인 쓰셔야 된다고. 손의 원인이 나온다 그러면 소원인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런 사고들, 즉 자 예제를 주겠잖아요. 화재, 폭발, 지진, 폭풍, 홍수, 자동차 사고, 도난, 사망. 자 얘네들은 어디에 해당된다? 이태다, 손이다, 로스다 했을 때 손인을 잘 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사고들이 있잖아 다. 자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이태 보겠습니다. 이태는 뭐의 줄임이다? 위험한 상태의 줄임이야. 위험한 상태. 자, 해저드는 위험 상황 또는 위험한 상태를 말하며 이를 줄여 이태라고 한다. 해저드를 위험 상황이나 위험 또는 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도덕적 해이 또는 모럴 사고를 잡아라 이런 거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에 가보면 모럴 사고를 많이 잡아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현장에서 어쩌다 이런 것들 있잖아. 자, 지금 태풍이 막 올라가고 그래. 근데 올해 과실값이 굉장히 저가야. 아, 그럼 나는 보험도 넣어놨어. 그럼 어떡해? 아, 제 과실 갖다 다 따버려야 되겠다. 이런 막 마음 먹고 있어. 그래 정말 태풍에서 낙가가 된 게 아니라 본인이 가서 다 따버렸어. 이런 거 다 모럴이지. 도덕적 해이지.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다 이 말이야. 즉 그래서 그런 사건이 간혹 있다 보면 그런 걸 잡느니라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가보시면 특히 요즘에 이 모럴 있잖아요. 모럴 거는 이 농작물 쪽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가축에서 제가 옛날에 강의하면 막 그런 얘기 했잖아. 가축에서 은근히 있잖아. 이 모럴이 많이 나와. 왜 그런 단점들이 생기냐면 우리 1개월 있잖아요. 질병으로 1개월 내 사망했을 때 소 질병으로 자 보험 가입한 지 1개월 만에 죽었어. 보험금 줘야 안 줘요?
면책이잖아. 근데 하필이면 그 소가 29일 만에 죽은 거야. 아니면 30일 만에 죽었어. 내일 하루만 차면 만땅인데. 진짜 계약자 입장은 안타깝죠.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어때요? 걔를 갖다가 막 냉장고 넣어놓는다든가 뭐 이런 거. 다음날 죽었다. 이런 것들 다 모르리. 자, 해저드를 위험 상황이나 위험 또는 해이 등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자, 이태로 사용하기로 한다. 자, 이태는 자,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 밑줄 손해 가능성을 자, 손해 가능성 동그라미를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화재가 발생했어. 여러분 손실 나요 안 나요? 나죠. 자, 교통사고 났어. 손실 나요 안 나요? 나죠. 또 그 범위가 엄청 커질 수 있죠. 그 손해 크기가. 그 말이야. 즉 손해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여러 무궁무진한 사고들이 있죠. 그리고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자, 이 물줄이 나오잖아요. 이 밑줄. 그러면 여러분은 뭘 써야 돼? 이태라고 쓰셔야 돼. 아까처럼 자, 손해 원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뭘 쓰셔야 된다? 손해, 손인 쓰셔야 되고 지금처럼 손해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우리 시험 지문에가 위험한 상태 이렇게 주는 문제는 없잖아. 위험한 상태가 갖다 이태 못 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문제는 안 줄 거잖아요. 이 지문을 줄 거 아니야. 손해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태라고 한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 드디어 나한테 손해가 와버렸습니다. 자,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즉, 해저드에서 폐일, 사고가 나버린 거죠. 자, 폐일이 발생하여 초래된 것이, 자,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나한테 손해가 발생한 거죠. 정신적으로도 피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피해보고, 또 물리적, 내 자동차도 사고 났고, 없어졌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한 거죠. 즉, 손해는 밑줄,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자,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는 손해다. 여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감소된 거잖아요. 돈도 못 벌고, 경제적으로 피해보고. 자, 거기 키워드를 각각 찾습니다. 누구의 이 손인,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했다, 로스가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손인의 결과다. 손인의 결과다. 그렇게 키워드.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에서 각각 얘들을 찾는 키워드 방금 세 가지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봐봅니다. 이태, 손인, 손해 관계. 자, 처음 이태와 손인 및 손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 있으나 아직 사고 발생 안 했죠. 이태 했어. 내가 난간에. 아직 사고 안 났잖아. 그죠? 이태는 아직 사고 안 났습니다. 발생 가능성만 있습니다. 거기서 키워드는 사고 발생 가능성. 아직 사고 발생 안 됐어. 근데 이태 해요, 지금. 그리고, 자, 손인은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 사고 발생했습니다. 손인. 그리고, 손해는 위험 사고가 발생한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 즉, 손실을 의미한다. 사고 발생 후라는 거예요. 자, 얘도 저기 키워드 이거 잡으시고. 자, 그 밑에 박스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위험 상황을 갖다 이태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를 갖다 손인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로스, 가치가 감소했을 때는 우리는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해저드, 페릴, 로스. 자, 해저드는 사고 발생 가능성에, 즉, 사고의 원인, 사고 발생 전 단계. 페릴은 위험의 현실화, 즉, 손해의 원인이라는 거. 즉, 손해, 사고. 지금 제가 병원에 있는 원인이 뭐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손인이라고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로스는 사고 발생 결과입니다. 즉, 경제적 수요 발생, 즉, 발생 후 단계라는 것. 자, 여기서 시험이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17페이지 위험의 분류 가겠습니다. 자,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 자, 위험의 여기서 속성이란 뜻은요. 위험의 속성이란 뜻은 사고가 확률이야. 사고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또 반대로 또 뭐예요? 사고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즉,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크냐. 또는 사고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즉, 발생 빈도 및 사고 규모를 갖다가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험의 속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위험의 속성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위험을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험의 속성이라는 것은 사고 빈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피해가 크냐, 사고 규모잖아요. 심도.
피해 규모.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한단 말이야. 네, 자, 봐보시면, 자, 이염의 속성을 먼저 첫 번째, 이염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 자, 이염의 분류요. 자, 봐보시면, 자, 총 몇 가지로 분류를 하냐면, 첫 번째, 이염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 자, 이염을 측정 가능하냐, 안 하냐, 여부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손실의 기회나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는가? 즉, 손실이 있는가? 우리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여러분, 보험 뭐하러 넣어? 나중에 어쩔 줄 모르니까 보험 넣는 거잖아. 나중에 손실에 대비해서. 그죠? 내가 아플 줄 모르니까. 또는 사고가 날 줄 모르니까 하잖아. 즉, 손실이 있거나 또는 이득. 여러분, 주식 투자 왜 하세요? 돈 벌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뭐예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지. 그죠? 이 위험에는 우리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즉 손실이 있느냐 이득이 있느냐 반드시 어때요? 둘 중에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지. 그 존재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시면 위험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가. 즉 위험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니 시간에 따라 변하는가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가보시면, 자, 그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크냐. 자, 위험이 미치는 범위. 자,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위험에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커요? 방대하죠. 그죠? 자, 그런 의미야. 자, 그럼 이 네 가지는 결론은 뭐냐면, 이 위험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냐, 없냐, 즉, 통계적인 거지. 자,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교통사고 났어. 근데 얘는 위험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지. 근데 그 측정할 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잖아요. 아, 쟤는 몇 주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또 반대로 심적으로 그 2주지만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는 엄청 더 아픈 거야. 그 심적으로 있잖아. 즉 주관적인 측정 방법이 있을 거고.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딱딱 때려주는 2주, 3주 얘네들은 객관적인 거지. 그리고 자동차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 이런 건 다 객관적이지. 결론은 말 하냐면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냐 아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의미야. 그리고 이건 또 뭐냐? 손실이 있느냐 또는 이득이 있느냐 그런 여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제의 교통사고하고 오늘 교통사고는 큰 차이점이 없어. 근데 환율은 어제의 환율 오늘 환율 완전 다르지. 그죠? 그리고 패션, 유행, 막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은 어때요? 1년 전하고 올해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지. 막 변동하는 거지. 근데 우리 1년 전의 교통사고나 지금의 교통사고는 큰 차이점은 없는 거야. 그 시간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하지 않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방금처럼 위험이 미치는 거. 우리 코로나 같은 거 우리 전 국민한테 다 미치는 거. 그렇지만 교통사고는 나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무튼 제 3자하고 특정인한테만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가보시면 1번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입니다. 이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은 바로 이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위험이 측정하냐 안 하냐의 여부야. 그러면 통계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은 결론 뭐겠습니까? 객관적 위험이라는 거지. 그죠? 통계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은 결론은 뭐예요? 객관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관적인 거, 내 마음속. 저거 그렇지 않은데 훨씬 더 피해가 큰데?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그럼 우리가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은 이 주관적 위험은 담보 안 하겠죠. 우리가 객관적 위험은 담보를 하겠죠. 자, 그 다음 거기 봐보시면 자,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위험 속성의 측정 여부에 따라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구분한다. 이때 객관적 위험은 실증 자료 등이 있어 확률 또는 표준 편차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자, 밑줄 측정 가능한 위험 키워드. 자, 객관적 위험은 측정 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이에 비해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 측정이 곤란한 위험 밑줄. 자, 주관적 위험은 측정이 곤란한 위험.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봅니다. 자, 순수 위험과 투기점 위험 여기 별표. 얘가 또 여기 지금 현재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자, 여기가 제일 중요. 얘는 시험 또 잘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실만 있느냐 또는 손실과 이득이 같이 존재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즉 순수이험과 투기적 이험으로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그럼 순수이험이라는 것은 결론은 뭐만 있는 거? 손실만 있는 거. 얘는 손실밖에 없어. 투기적 이험은 뭐 아니면 도야? 주식. 손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예요? 이득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손실도 있을 수 있고 이득도 있을 수 있어. 자, 여러분은 그럼 여기에 오당도 해당되겠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손해병 가서 공부하고 계시잖아. 여러분 지금 자 순수 위험이야, 투기적 위험이야? 여러분은 순수 위험이 손실밖에 없으세요. 순수 위험만 하시면 공부 안 하셔야지. 돈 들였잖아. 응? 여러분 지금 공짜로 공부 안 하시잖아. 나 그만큼 손해 발생했잖아, 경제적으로. 그럼 나중에 합격하잖아. 이득 발생하잖아. 그럼 여러분 뭐예요? 투기적 위험이에요, 지금. 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여러분은 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득을 선택해야지. 어? 합격이라는 걸 얻어야지. 예, 지금 이미 손실은 발생했어. 왜? 학원비 지금 내셨으니까. 응? 그래서 그러면 우리 보험에서는 지금 현재 투기적 위험은 받지 않지, 당연히. 우리 보험에서는 뭘 받아? 순수임을 받는 거지. 우리가 보험이 담보하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위험의 속성에 대해서, 자, 손실의 기회가, 다시, 손실의 기회만 있는가, 또는 이득의 기회와 함께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구분한다. 이때, 순수 위험은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가 없는 위험이다. 즉, 순수 위험은 이득의 범위가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우리가 손실은 무한대까지 계속 갈 수 있죠. 계속. 즉, 플러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이다. 흔히 잘해야 본전이죠. 주식도 아니, 주식도 여기 아니니까. 자, 근데 아무튼 어때요? 사고 나면은 나한테 손해가 발생하는 거지. 이득은 없잖아요, 결론은. 그 말이죠. 자, 즉 순수 위험은 이득의 범위가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다. 흔히 잘해야 본전이란 말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말한다. 홍수, 낙뢰, 화재사고, 폭발사고, 가뭄, 붕괴, 사망, 부상, 질병. 얘네들은 다 결론은 뭐예요? 손해만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수 위험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투기적 위험은 이득의 범위는 마이너스, 손실부터 또 우리가 플러스, 주식투자에 돈 벌 수 있잖아요. 플러스 무한대이다. 자, 순수 위험에,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때 이 순수 위험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있잖아요. 순수 위험 종류 4가지, 거기 4개 다 나왔잖아요. 자, 내가 손해 보는 거 있죠. 자, 여러분이 사고 났어. 사고 났어요. 자, 화재 사고 났다고 해봐봐. 뭐해? 내 집에 불났어. 그럼 나 손해 봤죠. 근데 내 집에 불났는데요. 하필이면은 내 집에 불이 옆집까지 붙어버렸어. 옆집까지 타버렸어. 그러면 그 화재로 인해서, 자, 예시할게. 우리 집에 화재가 일어났어. 근데 누구까지? 자, 옆집까지 불이 붙었어. 그랬을 때 나도 손해 입었지만 남들. 아, 옆집도 우리는 지금 현재 손해 줘버렸어. 타인 손해. 그럼 내 손해는 지금 뭔가 봐봐요. 자, 내 집이 불탔잖아. 그럼 무슨 거야? 자, 재산 손실 입었어. 그리고 내가 하필은 또 다쳤어. 내가 조금 화상을 입었어. 나 인명이 있었죠. 자, 인적 피해 있었어. 인적 손실 있었어. 근데 자, 있잖아요. 내 집이 불남으로 인해서 나 우리 집에 못 들어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또 다른 거처를 구해야 돼. 그럼 난 또 보세요. 그 거처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 간접 손해지. 그잖아요. 그래서 간접. 응? 간접 재산 손실이 일어나는 거. 즉, 우리가 집이 홀랑 타버린 것은 직접 손실이야. 직접 재산 손실, 재산 손실인데. 그죠? 얘는 직접이야. 자, 그리고 옆집 있잖아. 불에 타버린 거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 타인 손해에 대해서는 뭐예요? 손해배상 해줘야 되지.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그래서 자, 순수 위험의 종류는 총 4가지로 분류한다는 거. 자, 암기. 자, 보겠습니다. 자, 순수 위험에는 자, 첫 번째 내 집이 불탔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재산 손실 위험. 그 다음에 자, 내 집에 못 들어가니까 나는 또 다른 거처를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접 손실 위험. 우리가 이제 간접 손실 위험 같은 거 제가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한 건데, 일명 공장 같은 경우는 엄청 크지. 자, 공장이 불이 딱 타버렸어. 그럼 공장에서 어때요? 이제 제품 생산도 못하고. 엄청난 영업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영업 손실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 결론은 간접 손해라고. 자, 봐보시면 다시.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재산 손실위험, 두 번째 간접 손실위험, 그 다음에 내가 다쳤어. 그러면 동그라미 4번 애가 인적 손실위험. 그다음 남의 집 거, 자, 이때는 배상 책임위험. 자, 순수위험의 종류 4가지 암기. 재산 손실위험, 간접 손실위험, 인적 손실위험, 배상 책임위험. 얘도 시험 잘 나오더라고요. 자, 처리하는 위험이다. 재산 손실위험은 재산의 형태에 따라 가치 평가 기법이다. 자, 다른데 어쩌고저쩌고 놔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 간접 손실 위험은 재산 손실 위험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손실 위험을 말한다. 자, 화재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영업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 생산을 못하고 뒷장. 자, 고정 비용은 지출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한다. 이때 이 손실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접 손실이라고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위험은 민사적으로 타인에게 위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 위험을 말한다. 배상 책임에 대한 종류. 그리고 그 밑에 자, 인적 손실 위험은 개인의 사망, 부상, 질병, 퇴직, 실업 등으로 인하여 처리되는 인적 보험이다. 인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손실 위험. 자, 그다음 그러면 여기 이제 된 겁니다. 여기요. 자, 손실 이득이 존재하나에 따라서 우리는 종류를 2가지로 나눕니다. 순수 위험과 특이적 위험으로 나눈다. 우리 보험에서 그러면 지금 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야? 순수 위험을 담보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객관적 위험을 담보하는 거예요. 지금 보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투기적 위험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주식, 로또, 또 여러분 수험생들의 공부 이런 것들은 다 투기적 위험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자, 여기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방금. 자, 정은 있잖아. 여기 정은 있잖아. 고열 정자잖아. 우리 정숙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동태는 몸죽일 동자 쓰자는 거예요. 뭔가 변화되는 거지, 동태는.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것들은 결론 뭐예요? 동태적 위험이지. 그죠? 근데 우리가 어제의 교통사고나 1년 전의 교통사고나 별반 차이점이 없어. 얘는 우리가 무슨 위험이라 표현해? 정태적 위험이라 표현해.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있냐 없냐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위험의 발생 빈도나 발생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으로 구분하더라 해서 이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시간을 갖다 찾아오시면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태적이다, 동태적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구분한다. 즉, 첫 번째, 정태적 위험은 자, 화산, 지진, 교통사고. 얘네들은 큰 차이점이 없다는 거야. 그 얘들을 갖다 우리는 무슨 사고라고 한다? 정태적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자, 동태적 위험은 시간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빈도가 변하여 예상하기가 어려운 위험으로 소비자 기호의 변화, 즉 유행 같은 거, 패션, 환율 그런 거 있잖아. 이 음악도 엄청 변하잖아, 취향이.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동태적 위험. 그러면 우리 지금 화재보험에서는 뭘 갖다 담보하겠어요? 당연히 정태적 위험을 담보하겠지. 화재보험에서 당연히 그러겠잖아요. 자, 그 다음에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 얘는 얘는 여기야. 위험이 어디에 미치냐에 따라서, 즉 위험이 범위에 따라서 우리는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이야. 여기는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으로 나누더라. 지금 코로나 어디에 위험에 해당된다고요? 기본적. 엄청 기본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완전히 범위가 광범위한 거야. 자, 쓰나미가 잃어버렸어. 자, 얘는 어떤 거야? 지금 여러분 저 산불. 걔는 엄청 광범위하잖아. 걔는 어디 위험에 해당된다고요? 기본적 위험에 해당된다. 근데 교통사고, 나하고 제3자, 그 사람한테만 해당돼.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 사건 여러분하고 해당 없잖아. 특정인에만 해당돼.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특정적 위험. 위험의 범위가 넓냐 좁냐에 따라서 우리는 특정적 위험과 무슨 위험으로 나눈다? 기본적 위험으로 나눈다. 그 말. 당연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손해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은 뭐가 돼요? 특정적 위험을 담보하겠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일어나 넓은가 혹은 좁은가에 따라서, 즉 얼마나 넓냐, 범위가 좁냐에 따라서 우리는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특정적 위험은 한정된 위험으로, 기본적 위험은 근원적 위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 특정적 위험은 피해 당사자에게 한정되거나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말한다. 즉 화재나 도난, 가족의 사망,
부상, 교통사고 이런 거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 위험은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대규모 파업, 실업 폭동 이런 것도 있잖아. 쓰나미, 지진, 쓰나미, 태풍 이런 것들 어때요? 우리 전체에 다 해당돼 버리잖아. 특히 코로나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위험이다? 기본적 위험이더라. 그래서 여기 긁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은 결론은 누구누구다고요? 담보하는 것은 객관적 위험을 담보합니다. 그리고 순수 위험을 담보합니다. 그리고 정태적 위험을 담보합니다. 특정적 위험을 담보하는 거. 우리 보험에서는. 그러겠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좀 꼭 해두셔야 되는 것은 손실과 이득이 존재하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순수 위험과 특이적 위험으로 나누는데, 그죠? 순수 위험이라는 것은 뭐만 있다고요? 손실만 있는 거야. 특이적 위험이라는 것은 손실도 있고 이득도 있더라. 항상 여기를 A실을 갖다가 그러면 주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로또 여기 손실. 그리고 나서 이 손실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아시겠죠? 즉 순수 위험의 종류는 4가지가 있더라. 머리 이렇게 불났다 그럼 나 다치고 우리 집 없어지고 또 뭐예요? 거기에 또 간접손해 발생하고 또 옆집에 불나버렸더라. 이렇게 연상을 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건 꼭 몇 개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9페이지 한번 봐봅니다. 자, 우리가 농작물에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걸 갖다 우리가 담보하는 거지. 거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세요. 그건 뭐예요? 담보죠. 그죠? 자, 그런데 계약자가 고의적으로 불을 냈어. 그거 뭐예요? 보상해요, 안 해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면책이라는 거. 그죠? 면책이라. 근데 애초부터 담보가 없어.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비담보라고 표현하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면책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담보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 즉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 즉 운전 중에 사고가 났다. 당연히 담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담보 위험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된 위험이다. 즉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산재 사고는 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즉 산재 사고는 뭐에 해당된다? 비담보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면책 위험 보겠습니다. 면책 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거야. 면책, 책임을 면한다. 책임을 안 진다. 예를 들자면 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그래서 우리가 개수, 재병, 때마 기기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예요? 면책. 책임을 면하는 거야. 보상 안 해준다. 면책. 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전쟁은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이와 같이 위험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에게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 하단이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자, 우리가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객관적, 순수, 정태적, 특정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라. 자, 여기서요.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